네, 더마카가 휴가를 가서 일주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더마카님의 휴가를 위해 제가 중책을 맡아서 이틀간 데리러 왔습니다. 네, 오늘과 목요일 이틀간 대신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또 본방 뒤에 유튜브 연장 방송 또 하시죠. 그렇죠. 또 오늘 연장 방송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시선 집중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 어떤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는 날이니까 두 탕 튀자 지금. 제가 서른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튼 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촌철님들 아침 인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수님, 곽우신 기자님 아침부터 많이 바쁘시네요. 아유, 아침부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예. 알아봐 주셔서. 네. JJ님, 11월 11일 막대 과자 데이도 좋지만 가래떡 데이 떡 사러 가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막대 과자 데이. 네. 이게 또 그렇죠. 저작권이 있는 약간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상표명을 또 이게 유사 상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한 과자만 언급하는 거는 너무 약간 주류에 편승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가래떡 사러 가. 가래떡 데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로 하는 적인 제일 좋아하는 떡이 가래떡이에요. 그 혹시 구워서 꿀 찍어 드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꿀까지 필요 없고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그게 최고인데. 그렇죠. 요즘은 길거리에서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그죠? 그렇죠. 연탄 자체가 또 워낙 이제 희소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연탄불에 구워 먹어야 네. 딱인데. 네. 네. JSD 희동님, 김은지 기자님 돌리도 역시 우리 시사인의 간판 기자 김은지 선배에 비하면 또 제가 아직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은지 기자는 좀 이따 유튜브 연장 방송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4788님 아침 하늘이 무척 예뻐요. 종배영님 저희 큰애가 이번 대학 입시에 도전하는데 합격 맛집 시선 집중해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되어 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 빛이 멋지네요. 그러게요. 요즘 최근에 거의 매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실력 잘 발휘하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항소 포기의 배경으로 외압이 행사가 됐느냐. 이게 지금 초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게 맞다면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외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저 발언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둔 또는 최종 판단을 상대에게 넘기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언론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수사 지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 지금 하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감나라가 되든지 대추나라가 되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건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건 구체적이지 않다.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해석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오히려 최종 결정을 상대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지휘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취임 이래 노만석 대행과 통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쳐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법무부의 참모들 그러니까 차관, 국장, 과장 이 참모들의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 있는 법무부 대기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을 하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얘기를 법무부의 참모들이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받고 법무부 참모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참모들이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한테 전했다. 개통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무부 참모가 노만석 대행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을 붙였다면 그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전달했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진수 차관이 그 노만석 대행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워딩이 뭐였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살을 붙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여기서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거는 외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간단히 얘기하면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밀실에서 뭔가 외압을 행사하는 뉘앙스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또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가 전달자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인 지시로 볼 수 있겠느냐. 바로 그렇죠. 외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은밀성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공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정성호 장관만 놓고 보면 약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와의 소통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해지긴 그러니까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와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정성호 장관의 참모들, 법무부의 참모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성호 장관의 어떤 이 의견 제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노만석 대행에게 오히려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다. 신중하게 그러는데 왜 그럼 당신의 신중한 합리적 판단의 결과가 이거였느냐. 당신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찌 본다면 노만석 대행의 처신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다음에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사인해서 항소장 제출을 하는 그런 결기조차 보이지 못했던 거잖아요. 검사들이.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또 그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도 지적을 할 수 있다. 네. 어찌 본다면 그거는 노만석 대행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다. 네, 지금 8672님께서 검찰 개혁은 필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 건은 법무부, 검찰 모두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고요. 고정민님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이거는 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법무부 참모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향후 보도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항소 포기 판단 그 자체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한데요. 자, 어제 뭐 입장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검사장 18명 명의 입장, 지청장 8명 명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 명의, 대검 연구관 명의, 줄줄이 입장이 발표가 됐던데 어제 쏟아진 입장문 가운데 인상 깊고 중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사장 18명의 명의 입장문에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대검 연구관들의 입장문에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어쩌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대목이 있어요. 검찰 스스로 공소유지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1년 후에는 어차피 공소유지 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아니라 유일한 기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따라서 검찰 내에서 치열한 토론까지는 발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 이게 항소할 사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검찰 예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죠. 예규가 있는데 좀 갈리고 있다면서요. 이거나 다듬어라.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SBS 보도를 보니까 뭐 검찰 수사팀 가운데서 1차 수사팀은 지금 패싱이 됐다. 왜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촌철님들 반응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이 김건달님은 검찰의 일관성 없는 잣대가 문제지요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뭔가요? 뉴스 리포트부터 들어보시죠.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또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가 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역시 북한과의 통모, 그러니까 공모 여부 때문이 좀 다른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외환죄를 적용하려면 적국과의 통모, 내통했다. 그죠? 이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게 없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거고 일반 이적죄 적용의 제1 근거는 역시 평양 무인기 침투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란 특검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인데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적 행동이 먼저, 적은 매우 수세적인 등등의 메모를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북한에 잇따라 무인기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시점과 메모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데 여인영 전 사령관은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MBC가 더 구체적으로 메모 내용을 보도한 게 있습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고 구체적인 예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까지 다해를 했다라는 거고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이렇게까지 적어놓은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까지 적어냈는데 이 드론이라는 게 무인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연관성이 왜 없다고 부인을 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게요. 네, 데이지님 일반 이적죄가 처음 듣는 죄명이어서 검색해봤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외환 유치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좀 이번 공소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처음부터 적국과의 통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성립 요건의 가장 핵심인데. 그렇죠. 네. 아무리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북한과 내통해서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외환 유치는 쉽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처음부터는 좀 맞습니다. 나왔었어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소식이 하나 더 있는 상황인데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했던 말,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네,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담한 척했던 사람이 체포되기 싫어서 경호처 뒤에 숨어서 그렇게 버텼던 겁니까? 그러면 되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라는 증언도 어제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받고 있는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송미령 장관이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그 지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을 했느냐. 이게 지금 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송 장관이 또 약간 감정이 좀 올라온 듯한 장면도 좀 잡혀가지고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공정사회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두 부부의 유행어냐. 또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뭐 다 해보셨나 봐요. 뭐 이것도 해봤나 봐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역시 12월 3일 밤의 상황을 증언을 했는데 밤 11시 반쯤에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허석권 전 청장에게 장관이 전화를 해와서 단전단수를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허석권 총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배덕건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단전단수는 우리 일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고 허 전 청장이 그렇지 라는 뉘앙스로 답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 단전단수 대상 방송사들이 MBC와 JTBC였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백승두 대변인이 이런 증언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 CCTV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백승두 대변인의 이런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거의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활용점정은 17일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게 점을 찍을 것 같은 게 백 대변인의 증언은 전원이잖아요. 전원인데 허석권 전 청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죠. 당사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백승두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혐의 입증은 거의 끝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허석권 전 청장이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증인신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전해주시죠. 대검 감찰부가 한문혁 부장검사와 이종호 씨의 술자리 동석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종호 씨를 찾아가서 21쪽 분량의 진술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었는데 두 사람을 연결한 인물은 지방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최모 씨였고 이종호 씨는 최 씨가 주말에 점심을 먹자고 불러서 서울 논현동의 한 소고기집에 갔더니 한문혁 부장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했고 한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한문혁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혔고 이종호 씨는 이종호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자 한 부장이 블랙펄 인베스트? 라고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을 하자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2차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성동구 고급 주택에서 이루어졌고 최 씨는 이 자리에 남자 배우와 여자 연예인 지망생 그리고 정치권 인사 등을 추가로 초대를 했고 여기서 문제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종호 씨는 최 씨가 사진을 찍자고 했고 한 부장도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네. 짚을 점은 뭔가요? 자, 1차에서 이종호 씨의 신분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되물어봤다라는 그렇죠. 거죠. 우주 물어본 거죠. 네. 그랬는데 2차 술자리까지 함께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처음에 약던 얘기랑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라는 신분을 확인했으면 그 자리를 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근데 2차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었다? 납득이 안 되는 지금 행적이고요. 이건 도이치 수사검사로서 주의심이 없거나 무서움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종호 씨가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1차 식사비가 약 30만 원 정도 나와서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 한문혁 부장이 옆에서 결제하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돈 안 내고 그냥 보기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문혁 부장 검사가 한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내 밥값으로 10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라고 해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종호 씨는 식사비를 받은 적이 없고 최 씨에게 줬는지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최 씨가 그 돈 10만 원을 슬쩍 했겠습니까? 만약에 최 씨에게 줬다면?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뭐냐? 한문혁 부장검사는 최 씨에게 10만 원을 준 적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얻어먹었다. 라는 것이 되는 건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거짓말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판단과 평가는 달라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혹시 이게 특검 내부의 흔들기 아니냐, 뭔가 정무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나온 조항만 보게 되면 어쨌든 이 한문혁 검사한테 더 이상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건 좀 분명해 보인다 싶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촌철님들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찌합니까님 막가자는 거죠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김천년소리님은 기가 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전한 내용은 이종호 씨의 진술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진술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문혁 부장검사는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박 해명했는지는 아직은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종호 씨 진실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는 끝났고요. 끝났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우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